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넘게 하락하면서 2월에 꾸역꾸역 올렸던 것을 한 번에 까먹게 되었는데 하필 기분이 좋아야 되는 연휴 전날에 그런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국장도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배당락이 나왔었는데 금요일에 하락과 겹치면서 배당락이 생각 이상으로 정말 크게 나왔거든요. 배당금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면 늘 그랬던 것처럼 미국 시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표는 매달 마지막 날에 발표가 되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연준이 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1월 달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양호하게 나왔던데 전년 대비 2.5% 상승하면서 예상치에도 부합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말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달은 살짝 내려왔으니까 물가 부담을 약간은 덜어낼 수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월마트 사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올해 초에 4.8%까지 올라가면서 5%를 찍는 것은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무섭게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로는 슬금슬금 내려와서 이제 4.2%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 기준금리인 4.5%보다 금리가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 선물을 보고 있으면 전문가들은 6월 정도에 금리를 25bp는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던데요. 6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일단 5월까지는 동결 하다가 6월에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에 한 번 내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내리면서 올해는 두 번 정도 내린다. 이게 현재까지 전망인데 여하튼 국채금리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6월이 아니라 5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국제 정세를 보면 여전히 불안정하더라고요. 도란프 형님은 거의 매일매일 관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종전 협상을 하러 왔던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는 그냥 싸우다가 회담이 파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재건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여하튼 주식시장에게 악재로 작용될 만한 재료들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다음 주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뉴스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크게 빠졌는데요. 2.9%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하던데 여하튼 금요일에 반등에 성공했으니까 다음 주를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0.7%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그래도 0.3%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미국 계좌를 보니까 JPQ가 수익률이 11%로 내려왔더라고요. 저번 주 대비 3% 정도 하락했는데 나스닥 지수의 하락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반면에 JPI는 약간 더 올랐는데 S&P 500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특이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움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D보는 저번 주와 주가 변동은 크게 없었는데요. 여하튼 세 종목은 다음 달에 2월 배당금이 나올 테니까 배당금을 받으면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JPQ는 2주, 그리고 D보는 3주를 매수하고요. 3월에도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인데요. 한국 시장이 최근까지 흐름이 정말 좋았거든요. 미국이랑 디커플링 되면서 나름 괜찮았었고, 이번 주도 목요일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텼지만, 결국 금요일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주일간 4% 하락이 나왔고, 하루 만에 100포인트가 빠졌더라고요. 다시 2500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락을 주도한 집단은 외국인이었는데요. 이번 주만 2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던데 다시 매도 규모가 커졌고, 특히 금요일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잖아요.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은 없었고 11개 종목이 편출만 되었는데, 그리고 기존 종목들도 아마도 조금씩은 투자 비율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날에 미국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악재와 악재가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외국인 물량이 크게 나왔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크게 매수를 하고 있던 금융투자도 배당락 이후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하다 보니까 하락을 방어를 해줄 주체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홀로 3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이번 주에 매도 물량을 받았는데, 여하튼 이제는 MSCI 리밸런싱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음 주에 한국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대체거래소가 시작되면서 주식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정규 거래 시간에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둘 다 운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대체거래소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둘 다 운영되는 시간에는 증권사가 알아서 거래소를 선택하고 주문을 낸다고 하니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체감이 되겠지만 그 외에는 달라진 부분을 체감할 만한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 모든 종목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시범 주간으로 화면 보시는 10종목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매주 종목 수가 확대가 되면서 한 달 뒤에 총 8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지도가 있는 조금 주요 종목들만 대체거래소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밤 8시까지 매매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에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 일단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미국 AI 밸류 체인이 이번 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주가가 10% 가까이 내려왔는데, 아니 개별 종목도 아니고 ETF를 투자하면서 일주일 만에 주가가 10% 하락했으니까요. 하락을 보고 있으면서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조금만 더 늦게 샀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주가가 내려야 수량을 늘릴 수는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분배락 전에 100주, 그리고 분배락 이후에 300주를 매수하면서 총 400주 수량을 늘려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현대차도 4분기 배당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배당락 전에 혹시 몰라서 10주를 덜어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크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시 15주를 매수하면서 덜어냈던 수량 이상으로 조금 더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미국 AI 밸류 체인은 이번 주 1150원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량이 총 700주로 늘어났는데 일단은 900주까지 늘릴 생각이니까 주가가 앞으로 10,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 100주씩 두 번 더 매수를 하고요. 900주를 채워놓고 1차 매수를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이제 5주 정도만 더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던 가격은 15만 5천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주가가 15만 3천 원까지 빠진다면 마지막으로 5주를 더 매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15만 원까지 깨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ISA 계좌에서는 현대차 수량을 더 늘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주주총회 안건을 조금 살펴보니까 분기 배당 개선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월, 6월, 9월 말일에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걸 별도의 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4분기 배당처럼 올해 1분기 배당도 배당 기준일이 기존처럼 3월 31일이 아니고 4월 말이나 5월 초로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분기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1분기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공시를 틈틈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나중에 가능하다면 따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슬퍼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친구들이 꽤 늘어났는데, 파란 친구들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타이거은행은 현재 1.5% 하락이 나왔거든요. 현재 주가가 14,000원인데
13,8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50주는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기아의 경우에는 91,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10주를 더 매수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평단가가 97,000원 정도 됩니다.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최대 40주는 덜어내면서 배당락을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내려갔고, JR 리츠는 약간 올라왔는데요. 리츠들은 주가가 다시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물을 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계좌를 보면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이번 주 매매를 조금 하긴 했는데, 일단 KTNG와 현대차가 이번 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기말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당락이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KTNG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10주를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현대차는 평단가 이상으로 살짝 올라왔길래 배당락을 대비를 해보려고 18주를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배당락이 나왔었는데요. 배당금보다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물을 탔는데, KTNG는 목요일에 10주, 그리고 금요일에 15주를 매수하면서 25주를 더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18주를 덜어내었지만 5주씩 4번 더 매수를 하면서 20주를 채워 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5만 7천원에 매수를 했는데도 주가가 더 내려가길래 그냥 냅뒀었는데, 여하튼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현대차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현대차 주가가 15만원을 깨지 않는다면 이 계좌에서 수량을 더 늘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고를 보면 현대차는 배당락이 크게 나왔으니까 주가가 6% 하락하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KTNG는 마이너스 5% 정도인데 주가를 조금 살피면서 25주를 더 매수하고 100주를 채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종목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이제 수익률을 거의 다 까먹었더라고요. 사실 이 종목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세금 관련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제 수익률이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요. 매도를 하더라도 금융소득 부담은 크게 없어졌으니까 다음 주에는 상품을 교체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진짜 다음 주에 교체를 한다면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월에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